여권 소리 다 들리더라고. 나도 저거 나 듣는데 여기서 옆에서 영어 소리 났어. 너 그거 말했어. 영상 봤는데 이해가 안 소름 가요. 끼쳐. 뭐라고? 영상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93번에 배치만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다 들었어.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맞는데? 내가 그거 보셨는데 방 93쪽 별점 73쪽이 갖고 있는데. 혹시 화면 그 삐뚤어져 말 좀 해줘. 네. 지금 괜찮나? 네. 삐뚤어 있잖아. 기분 탓이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 이제 삐뚤어. 일단 수요일은 RPM 좀 챙겨와 주시고 여기지. 나머지도 오늘 잘 들고 왔는데 수요일도 좀 다시 챙겨오세요. 개념 원리도 당연히 들고 오시고. 오늘 일단 개념 원리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할 처리지? 그 두 분이 앞쪽에 이제 질문 있는 거는 두 분 따로 보강을 좀 잡아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보강 시간은 최대한 제 시간에 맞춰 줘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맞추는 걸로 하고. 우리 어디 할 처리했지? 백조? 우리 이제 진도 나가면 되는 건가? 진도 나가면 되는 거 맞나? 네.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뭐 100쪽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다 이렇게 풀었었어. AX는 B가 있으면 1차 방정식이죠.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양쪽이 누구 나눠서 A를 나눠가지고 X는 A분의 B로 해가지고 보통 이런 걸 풀었잖아. 2X가 1이면 X는 2분의 1이다. 이런 걸 풀었던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딱 중등 과정이고, 이게 고등 과정이 오면은 여기 지금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 방정식은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당연히 단정 짓고 들어가는 거였거든.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은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A가 0이 아닌 경우는 0이 아니니까 양쪽에 누구를 나눌 수 있어? A를 나눌 수 있으니까 누굽니다 라고 하면 돼. X는 A분의 B입니다 하면 되거든. 근데 A가 이제 0이 돼버리면 그게 다시 우리는 두 갈래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면 좌변은 항상 얼마지? 0이겠죠. 그럼 B가 뭐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B가 뭐가 아닐 수도 있을까?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A가 0인 경우에는 좌변은 이미 0이고요. B가 0이면 우변도 0이니까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얼마로 똑같아? 그럼 X에 뭘 넣던 간에 성립이 될 수밖에 없겠지. 해가 몇 개가 될까요? 뭘 넣든 다 성립이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1을 넣어도 성립, 뭐 100, 만, 마이너스 0 이런 거 다 성립될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해가 뭐가 된다?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부정이야. 부정. 부정. 부정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어떤 하나라고 지정을 할 수 없어서 부정.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 거고. A가 0이니까 내가 좌변은 0일 거고요. 근데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이 0이 아니잖아. 그럼 X에 뭘 넣던 간에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왼쪽은 확정적으로 무조건 0이야. X에 뭘 넣던 간에. 근데 오른쪽은 0이 아니야. 전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수 있다 없다. 그럼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앞으로 불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풀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AX가 뭐 2B-1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해가
해가 없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 말 뜻은 우리는 A가 뭐라고 단정 짓고 출발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없는 경우는 A는 뭐라는 가정하에 출발이 되는 거야. 0이라는 가정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왼쪽을 0이라고 두고 출발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해가 무수히 많대 예를 들어서 그럼 A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오른쪽도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이 되어야만 X에 뭘 넣던 간에 양쪽이 성립될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도 0이 돼야 되니까 B값은 얼마다라고 지정하면 되는 거? 2분의 1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답 좀 하세요. 들으면 대답을 해줘야 내가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하고 넘어가거든. 이런 식의 방정식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가정은 중등이랑 좀 다른 게 뭘 가정을 되게 많이 해. 왜냐면 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가정하는 경우들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앞으로 너희가 이제 절대값 들어온 걸 많이 보게 될 건데 절대값을 만나면 일단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절대값을? 아시나? 네. 절대값을 만나면 일단 뭐 해줘야 돼 절대값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없앤다. 근데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그걸 벗겨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게 그대로 나오려면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지? 0보다 커야 돼요. 그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걔가 그대로 나올 거고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는 뭐를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걸로 구간을 설정해 놓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을 땐 쪼는 게 아니라 구간 설정해서 절대값 벗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더 나올 거라서 미리 맛을 보여드린 거고 획일적으로 갑시다. 너희가 할 줄 아는 거야. 너 2차 방정식 풀 줄 알지? 푸는 방법 몇 가지 있었지? 중등에서 배웠던 거. 근의 공식 있죠?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죠?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해 공류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와 중근이 나오는 경우와 해가 없다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해가 없다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복소수라는 거 배웠지. 루트 안이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라는 복소수라는 범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로 바뀌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형태로 세 가지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 차이점이 하나 좀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은 뭐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얘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2차 식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중학교 때 거랑 똑같은 거야. 안 쫄면 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번에 보게 되면 실근과 허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 자, x제곱은 4라는 방정식이 있어. 우리가 이 제곱이 없어지면 는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불마가 붙고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정리하게 되면 불마 2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고요. 자,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x는 불마 루트의 마이너스 4인데 중경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뭐로 빼내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불마 2i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근이었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 그리고 그 마이너스는 i로 빠져나올 거고 i를 포함하고 있는 근들을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부를 거야?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왜냐면 허스를 포함한 근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해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있는데 인수분해 뭐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인수분해 잘 하면 되고요. 근의 공식 다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근의 공식 불러봐.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그럼 짝수 공식 불러봐. a분의 좋아. 마이너스 b 아니 잠시만요. a분의 b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아니 잠시만요. a분의
A분의 잠시만요. A분의 음흠. 마이너스 B 해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다시 어허 풀마 루트 음흠 B 다시 A 제곱 음흠 마이너스 AC.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은 짝수 공식을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합니다. 중학교 때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근해 공식 외운 다음에 약분 잘하면 되는 건데 고등 때는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짝수네 짝수 공식 써야지, 홀수네 그냥 근해 공식 써야지 판단해서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왼쪽 거는 그냥 여러분이 잘 인수분해하고 잘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3쪽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x-2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3의 전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3의 제곱.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개해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푸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살짝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쫄지 마시고 일단 괄호 뭐 해줘야 돼? 전개.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시도해야 돼? 그치, 인수분해 시도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바로 해보자, 진아. 저요? 여기 몇 x제곱? 2x 제곱 그럼 요 x제곱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정리하면 0. 잠시만요. 아 x 제곱 그렇죠. 자, 여기에서 x 마이너스 4x 합치면 잠시만요. 마이너스 4x 근데 여기서 플러스 6x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9x 그렇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2인데 9에다가 1 빼면 얼마인데? 8이요. 그게 반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지? x 마이너스 10이랑 x 플러스 1은 0 해서 x 값은 10 마이너스 중등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허그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계산을 하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빨리 푸는 연습들 하셔야 될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풀다 보면 학교 시험 망합니다. 우리가 교육에 지금 공부하는 거 학교 시험 잘 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 전체가 우리가 지금 분수 형태가 나왔잖아. 그 분수는 좀 거슬리니까 전부 다 뭐 곱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 6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6 곱하면 뭐가 나와? 자, 여기에다 6 곱하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4x. 여기에다 6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써야겠어요? 근데 x 앞에가 짝수니까 뭐 쓰면 좋겠다? 짝수 공식은 a분의 해봤자 1분의지. 그럼 여기서 b-는 누군 거야? 2인 거죠. 그럼 바로 불러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의 b-제곱은 얼마? 거기다 9 빼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는 뭐로 나온다? 얘가 5 뭐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x제곱 앞에는 뭐가 있으면 편한데? 왜? 뭐 잘못 적었어? 아니 왜? 아니요. 말해줘야 되는 거 잘... 아니 잘못된 거 없어요. 이런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x제곱 앞에는 뭐일수록 편하죠? 1일수록 편합니다.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오거나 부호가 이상한 게 와도 거슬리니까 요 앞에를 뭐로 만들어주자? 1로 만들 거야. 그럼 제일 여러분이 첫 번째 떠올리는 방법은 뭘까? 루트 2-1을 전부 다 뭐 하자? 나누자. 근데 그거랑 똑같은 짓이 뭐가 있을까요? 응? 묶어내는 거. 까비.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데 하는 행동은 똑같은 짓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x제곱만 만들기 위해서 루트 2-1을 나눌 거거든.
근데 얘를 유리화하면 어떤 숫자로 바뀌죠? 루트 2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전체에다 뭐를 곱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럼 전부 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게요. 그럼 얘한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를 제곱한 게 오겠죠. 제곱한 거 불러볼래? 요 루트 2 플러스 1을 제곱한 거 한번 불러볼래? 2루트 2 거기에 x가 오게 되고 얘한테도 뭐 곱해줘야 돼? 그럼 2에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만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봐요. 점심시간 줄게 지금 빨리 해봐. 아직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나 본데. 아니에요. 그 왜 위에 손이가 있어요? 위에 빈자리 많은 거. 끼시네.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맨 뒤에 있는 상수를 전개해놓고 바라보시면 뭐가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전개해서 써보면 이게 2루트 2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숫자를 1 곱하기에 2루트 2 플러스 2로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얘랑 어떤 게 나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x로 갈라지게 되고 하나한테는 1 주고 하나한테는 2루트 2 플러스 2를 준 다음에 얘한테 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값은 1이랑 얘가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게 잘 안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고 식 쓴 다음에 유리화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표시가 이제 3으로 갈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형태지. 나왔던 형태다 얘들아. 그게 기억이 나야 돼.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봤는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어. 2차 방정식이라고 지금 못 박아 놓은 상태죠.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지금 0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절대 지금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얘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한근이 뭐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 1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x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고 다시 x 값을 찾는 거야. 그럼 x에다 1 넣은 거 불러봐. 크게 불러봐. 안 들려? 입 좀 열어. A 마이너스 1 음흠. 마이너스 A 음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근을 넣은 거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겠죠. 그럼 정리를 좀 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요거 만족하는 a 값이 1 또는 2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우린 절대 뭐가 될 수 없댔으니까 1 얘는 안 되니까 그럼 a가 2구나 하고 이제 a 자리에 전부 뭐 넣어주면 되는 거? 2 넣어서 새로운 방정식 만들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문제에서 1이라는 근은 주어졌던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값도 2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겠죠. 나중에는 이게 2차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방정식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방정식이라는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그냥 뭐 되어도 상관없는 거야. 2차식이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싫어하게 될 절대값인데 어려워요 이거.
뭘 설명을 해줄 때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문제 풀 때 안 풀릴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값이 거슬려. 그럼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어떤 구간이 나올까? x가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은 어떤 범위가 나올까? 내가 방금 말했잖아. 크거나 같을 때 그니까 뭐보다? 0보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겠죠. 그럼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저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X. 그죠. 그대로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이때는 지금 음인 거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일단 인수분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을 쓰시든 완전 제곱 형태를 쓰시든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나는 완전 제곱 형태로 완전히 풀겠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x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6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0보다 어떤 것만 쓸 수 있는 거야?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구간과 그 구간에서 나온 해는 우리가 뭐 해서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연립을 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와버리면 음에다가 음을 한 거잖아. 더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가 지금 0보다 큰 건 누구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여기서는 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번에 얘도 풀어야겠네.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x-1의 제곱은 6이 되는 거니까 x 값이 1 뿔마 루트 6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작은 걸 써야 되니까 플러스는 돼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구간과 이 해는 뭐를 해주는 거? 연립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들을 때는 쉽네 하는데 집 가서 여러분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풀면 힘들 거야. 머릿속에 제발 꼭 넣으세요. 하나 더 합니다. 하고 대답을 좀 많이 합시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아진아, 네? 대답 좀 하자. 저 열심히 했는데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하라. 내 귀에 들릴 때. 선풍기까지 켜놔서 잘 안 들려. 좀만 더 크게 해줘. 지금 선풍기 안 틀면 저 죽어요. 너희는 지금 살만한 온도죠. 여긴 죽음이에요. 진짜 창문도 가까워서 열기도 오고 있거든. 너무 더워. 에어컨 안 고쳐주지. 큰일 났다. 너희 수업은 그나마 나. 다음 수업은 10명이야. 덩치 큰 나 혼자 애들도 있어가지고 바글바글하게. 하자. 자, 아영아, 대답할 수 있는 곡인가? 계속 기침하는데.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리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구간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그대로. 그럼 바로 정리까지 하자. 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여기가 x 있으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 그렇지. 이게 그대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그게 넘어오니까 플러스 여기서 나눌 때는 두근이 뭐랑 뭐가 나와? 1하고 3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둘 다 답이 될 수가. 그치. 여기서는 일단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는 얘가 뭐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3x인데 이 마이너스 x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x. 그렇지. 그럼 이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넘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1. 그럼 우리는 x-1의 제곱이 0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1이라는 중근이 나오잖아. 근데 x가 1보다 어떤 것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1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두근이 누구랑 누가 나오는 거? 1이랑 3 나오는 겁니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내셔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과 그냥 2차 방정식의 차이는 그냥 2차 방정식은 보통 문제에서 식을 줘. 그럼 그거 계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 나오고 문제가 한 4줄, 5줄 이렇게 되면 버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우리 반에 누가 있을까요? 규빈이죠. 규빈이도 아마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진이는 안 그러나? 네. 아닌 것 같던데. 활용 부분이 항상 조금 비어있던데. 자, 해보자.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숙한 거야. 너희가 할 줄 아는 거거든. 또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세로로 구멍이 나 있어. 어디로 밀라고 했죠? 왼쪽으로 밀라고 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가로로 선이 나 있으면 그거 어디로 밀라고 했지? 아래쪽으로 밀라고 했었어요. 야, 너 이거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왜 말을 안 해? 잠시 까먹었어요. 어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왜 할 수 있냐면 폭이 일정한 모양의 길을 냈기 때문에 가로로 나 있는 길과 세로로 나 있는 길이 전부 다 폭이 같을 거니까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10이라는 정사각형이 있었을 건데 이게 밀고 밀어가지고 뭐 대충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 폭이 궁금한 거잖아. 요 폭들을 뭐라고도 볼래? 얘도 x, 얘도 x. 그 다음 이거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뭐라고 두자?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다? 꽃밭의 넓이가 이미 여기가 지금 100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네. 응.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12-x의 전체 제곱이 지금 100이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쓰면 좀 편하겠지. 그럼 우리는 12-x가 하면은 요 제곱이 없어진 거니까 요 앞에 뭐가 붙고 얼마가 붙고 얘한테 루트 씌우면 얼마야?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x라는 게 결국에는 12에다가 얼마 10을 하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뭐 또는 뭐가 생기는 거죠? 22 또는 2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체 길이가 12였는데 요 잘라낸 요 폭이 20이라는 건 말이 돼야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은 일단 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런 근을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무연근이라고 부르기로. 무연근이 뭐야? 맞아. 책 봐도 없을걸?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한 개에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 문제 쓸모가 없나? 그 내가 어떻게 해석하자 하고 말해주지 않았나? 관련이 없는 근이 뭐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로는 맞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무연근이었던 거잖아. 왜 저래 저거? 야, 네가 못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승경아 왜 그래? 쟤 뭐 묻었습니까? 뭐가 묻었으면 말을 해줘야 돼. 너희가 말을 안 해주면 나 11시까지 계속 이렇게 수업해야 되거든. 왜 그래?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좋지는 않아? 왜 저래? 소녀들이라 그러고 신이 났네. 야, 너희 가우스라는 거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나? 이게 교육과정에는 없거든요. 없어졌어.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나와. 왜냐면 저 가우스라는 게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어떻게 저게 가우스가 등장을 하냐면 저기 107쪽에 125번 한번 볼래?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하고 단 해놓고 저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말만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가우스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거 좀 합니까?
오, 그러면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위의 문제를 일단 먼저 좀 해볼게요. 예제 문제.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답니다. 근데 지금 요런 문제를 풀어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범위가 나눠져 있거든.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우스에 대한 감을 조금 먼저 잡아야 돼요. 가우스 0.1이 얼마게? 그래 뭐 이건 어차피 책이 없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0.1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큰 정수 뭐가 있지? 일단 0.1보다 작은 정수들 쭉 불러봐 얘들아. 0. 0.0. 그게 정수인가? 아 정수. 아. 오. 니 중1로 돌아가야 된대 그러면. 그 정수와 유리수로 넘어가야 돼 다시. 0.1보다 작은 정수들이 뭐가 있어? 0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작아질 건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가우스 값이 된다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몇 가지는 여러분이 잘 할 거야. 가우스 1.3은 뭘까? 1이 되는 거겠죠? 가우스 2는 얼마일까? 1. 2. 그렇지. 크지 않은 거야. 작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우스 안에 정수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정수가 가우스 값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아지나 가우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와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 마이너스 3. 그렇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7보다 크죠. 네. 우리가 지금 가우스라는 건 걔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인 거야. 가우스 조금 감이 잡힙니까? 네. 가우스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문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값으로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기도 는이 안 붙어 있고 는도 안 붙어 있으니까 범위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숫자들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그건 항상 얼마가 될까? 여보세요? 어? 그치. 얘들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것들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걔는 항상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가우스 0.7 얼마야? 0. 그래.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0이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란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풀게 되면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오지? 0 또는 3분의 2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답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0은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누구만 되는 거? 3분의 2. 그럼 이제 구간 하나 더 설정해야 되는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1은 여기에다 붙여버릴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 1에서 끊었고 요 안에서는 1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값이 항상 얼마일까요? 얼마? 그렇지 1이 되는 거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x는 1인 거잖아. 넘어오면은 그렇죠.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3xx 1 어디 마이너스? 밑에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범위에 있는 것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답이 될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만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근이 얘하고 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밑에 문제에 1번이 위에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2번은 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25번에 1번은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앞으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수학을 공부할 때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살짝 지랄 맞네 싶으면 대부분 그거 가우스가 관여하는 거야.
가우스가 관여한 수학 공식이라든지 어떤 성질들은 다 어려워. 피타고라스가 관여를 한 것들은 대부분 할만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수학하면서 피타고라스라는 분은 정말 감사한 분이구나, 가우스는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가 될 거예요. 점점 수학을 파고들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준경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특정한 몇 개에만 똑같은 게 있어. 뭐 써야 된다라고 했죠? 특정한 몇 개에만 똑같은 부분이 존재를 해요. 뭐 써야 되는 거였죠? 그렇지. 여기 지금 똑같은 부분 뭐 있어? 그렇지. 가우스 x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가우스 x를 잠시 뭐라고 두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 되니까 t 값이 뭐랑 뭐가 나와? 4 또는 8입니다. 근데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x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가우스 x가 4인 범위랑 가우스 x가 8이 나오는 범위를 구해라는 뜻인 거거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우스 3.7은 얼마야? 3. 가우스 3.9999도 얼마야? 그럼 우리가 최초로 가우스 값이 4가 되게 하는 건 누구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4에서부터 출발이 돼야겠죠. 근데 가우스 5는 얼마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5보다는 작다. 이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범위부터 된다는 걸까? 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밑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어떻게 쪼개서 풀어야 되는 걸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대로 한번 나눠야 될 거고, 그 다음 구간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쪼갠 다음에 그 가우스를 값으로 바라보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예제 문제랑 똑같은 거죠. 2번 문제는. 오케이? 넘어가자. 판별식 정도까지는 좀 하자. 어차피 외울 거 별로 없어서. 디스크리미넌트. 저번에 한번 말한 적 있지. 디스크리미네이트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그 영어, 그 고등 영어 단어에서 한 번도 못 봤나? 네. 에이, 뒤지면 나올걸? 진짜 없어요. 에이, 나올걸? 고등 필수 단어인데. 아, 이거 외운 적 없어? 에헤이. 먼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고등 독해 문제 풀 때도 이런 단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없어요. 그럼 맨날 뭐 디사이드만 봤습니까? 네. 네. 아하. 얘가 뭘 판별하다, 정하다라는 뜻인 거거든. 아세요? 이제 외우세요, 여러분. 수학하면서도 결국엔 영어 공부 됩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수학 공부하려면 영어가 돼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희 대학 가서는 수학 안 할 거야? 근데 해야 돼. 문과도 수학을 해야 돼요. 그 대학교 가면 수학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한뒤 만약에 공대를 가면은 공업 수학을 배우게 될 거고 문과 쪽을 가게 되면은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 또는 일반 대수학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대학생이 가서도 돼서도 수학을 해야 돼. 물론 안 해도 돼. F 받으면 돼. 그럼 F 받으면 다시 또 들어야 돼. 그 F가 있으면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이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거든. 이왕 하는 거 하는 게 낫겠죠. 그때 편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 이게 뭔 뜻이라고? 판별하다. 그럼 얘 명사형이 뭐가 되는 걸까? 판별. 그 여러 가지 명사형이 있겠지만 그걸 이제 어떤 단어 형태로 바꿨을 때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게 와가지고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맨 앞 글자 D를 따와가지고 걔가 판별식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아진아, 네? 그 판별식이 뭐였지? 네? 뭐 머리 들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오, 요놈 그 사이에 봤어. 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있던 식이죠? 근의 공식. 그렇지. 근의 공식 어디에 들어있던 놈이야? 네? 3년이요. 와, 이거 머리 짚는 척하면서 이거 탁 보는 거 봐.
저게 어디에 들어있던 식인데? 처음 봐? 아니 루트 그렇지, 루트 안에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던 거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0보다 클 때는 결국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는 거고요. 이 안에가 0이라는 것은 루트가 아예 벗겨질 거니까 맨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것만 남을 거니까 중근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루트 안이 0보다 작게 되면 무슨 수가 나오는 거였지? 허수. 그러니까 허수를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무슨 근이 발생되는 거? 허근. 근데 여기 어떤 값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뭐 총 4갈래 정도를 좀 외울게요. 얘가 0보다 클 때는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다실로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무슨 근을 가지는 거였지? 중근을 가지는 거였어.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을 가질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겠죠. 서다 허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무슨 근이라고 외우면 될까? 그냥 실근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근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방정식이 근이 존재할 때 라는 것이 이 실근인 경우랑 어떤 걸까? 같은 거야. 실근이라는 것과 허근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달라요. 허수라는 건 상상 속의 수였잖아. 그러니까 근이 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외우면 이 왼쪽 페이지 끝이에요. 왼쪽 페이지 끝. 외울 수 있지? 벌써 외웠지? 네. 오케이. 뭐지? 저 자신감 넘치는 대답은?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우리가 중3 때 인수분해 할 때 배웠던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그 근이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거야? 중근. 그럼 중근은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 는영이 되는 거였죠? 그거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근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을까? 1번은 무슨 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서다 실이죠? 그럼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요것도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짝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잖아. 짝수 판별식이 뭐지? b제곱 마이너스 ac. 잠시만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지금 여기서 b 다시는 누구인 거야? b 다시요? 어허 문제 어허 왜 여기 적어놨는데 그걸 만나보노? 참 뭐야? 아이 보이잖아. 눈은 크게 떠. 잠시만요. 짝수 근이요? 아니요 근 말고요. b 다시가 뭐냐고요? 잠시만요. m 플러스 3 땡. 마이너스 m. 마이너스에 n 플러스 3이 b 다시인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 반이 지금 보면은 대답할 때 부호들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 부호 실수 때문에 본인이 수학 점수 한 2, 30점 받아봐야 그때 정신을 차리기엔 너무 늦잖아요. 부호를 항상 좀 신경 써서 그럼 요거 이제 판별식 쓰게 되면은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우리가 m 제곱을 빼는 거죠. 왜냐면 b 다시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n 플러스 3을 제곱하면 어차피 n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대. 그 다음에 ac를 빼는 거니까 얘가 빠지는 거죠. 그럼 무슨 식이 남습니까? 6m 6m. 플러스 9. 근데 그게 지금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되는 거죠. 서다 실인 거니까. 네. 그럼 얘 정리하게 되면 m은 뭐보다는 어떻다? 저요? 잠시만요. 3. 아니 잠시만요. 괜찮아. 이런 걸로 충격 안 받을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2분의 3? 2분의 3. 잠시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걔보다는 커야겠죠. 서다실이 되려면. 그럼 그 다음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m이 뭐가 되면 되는 걸까? 0요. 잠시만요. 판별식이 0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판별식이 0 되는 값은 사실 여기서 준 거잖아. 네.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제 마지막은 서다 허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m이 뭐보다 어떠면 될까? 헐. 4.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두 개는 다 찾아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발전 예제 7입니다. 저게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는 너무 쉽고요. 저런 게 문제로 나오거든. 근데 너희한테 좀 익숙한 문장 하나가 나와. 발전 예제 7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쯤을 보면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밑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뭐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항등식 떠올려야 되는 거겠죠. 항등식. 그럼 이제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방정식입니까?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근데 뭐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줄 시작에 무슨 근이라고 돼 있어? 중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판별식부터 불러봐. 전개 안 한 걸로 불러봐. 누구라도 불러봐. 판별식 뭐 해야 돼? 반의 제곱하면 되잖아 얘들아. k-a의 제곱이 일단 오겠죠.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있는 상수들에다가 1 곱한 걸 빼는 거잖아. 뭐 와야 돼? 불러봐. k제곱.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중근이니까 0 돼야겠죠. 20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k제곱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몇 k가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이 있는데 이 a제곱이랑 어떻게 돼? 사라지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럼 우리가 k를 가지고 있는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0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얘도 0 돼야 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 그러려면 b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야? 몇 분이야? 아주 그냥 저 시계도 맛이 갔어.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필수예제 8번은 말로만 하고 수업 마칠 겁니다. 저게 뭐가 되고 싶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 되게 한다라고 두고 그 k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일까? 114. 그렇지. 114까지입니다. 내일은 중등.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수를 이렇게 해요. 뭐야,